모두 안녕. 페레로 로셔 초콜릿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들어 보기로 했지만 크기는 엄청날 거예요. 먼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죠. 겉에는 견과류가 들어간 초콜릿이 있고, 그런 다음 바삭한 층 초콜릿 페이스트와 헤이즐넛. 알겠어요. 먼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해볼까요? 밀크 초콜릿, 많은 설탕, 코코아 가루 2상자, 버터 2상자, 각각 5kg. 이마트에는 더 이상 살 게 없네요. 계산대로 가요. 영수증은 $190가 나왔어요. 또 주문으로 뻥튀기 한 봉지, 땅콩 10kg, 헤이즐넛 한 봉지를 샀어요. 주문 비용은 $136가 들었네요. 이 커다란 철솥을 틀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편의를 위해 패스너를 구부리고 핸들을 제거해요. 솥을 뒤집어 비닐랩으로 감싸주세요. 바삭한 층을 만들기 위해 뻥튀기를 쓸 거예요. 최대한 바삭하게 접착해서 카라멜을 만들어 볼게요. 옥수수 시럽 반 캔을 냄비에 넣어요. 설탕 6kg. 냄비를 렌즈 위에 올려요.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온도가 146도에 도달했네요. 뻥튀기를 붓고 카라멜과 섞어주세요. 그대로 틀 위에 붓고 솥 전체를 덮으려고 하지만 모든 게 잘못됐어요. 캐러멜은 매우 빨리 식고 부서지고 모양이 전혀 유지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솥을 정상적인 모양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죠. 모든 것을 다시 해보기로 했어요. 아크릴 방구를 주문했어요. 포장을 뜯어서 꺼내요. 제 생각에 이것은 완벽해요. 틀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려면 기름 스프레이를 틀 내벽에 뿌려요. 이번에는 마시멜로를 사용해서 뻥튀기 쌀을 붙일 거예요. 그릇에 마시멜로 2팩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요. 잘 녹았어요. 결과는 끈적끈적한 크림이 됐어요. 그 위에 뻥튀기 쌀을 부어요. 모든 것을 주걱으로 섞어주세요. 점성이 있는 덩어리가 됐네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시멜로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려면 장갑에 오일을 뿌려요. 마시멜로를 방구에 넣고 모양에 따라 펴발라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요. 내벽을 완전히 덮을 때까지요. 다 됐네요. 다음 단계는 내부의 초콜릿 페이스트예요. 버터 2상자를 꺼내서 두 덩어리를 냄비에 넣어요. 렌즈 위에 올려 녹여요. 다 됐어요. 연유가 많이 필요해요. 이전 영상에 썼던 연유를 갖고 왔어요. 땅콩과 코코아가 필요해요. 블렌더 보울을 저울 위에 놓아요. 땅콩 300g을 넣어요. 코코아 2테이블스푼, 연유캔 2개를 까요. 부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터 200g. 뚜껑을 닫아요. 콤바인에 설치하고 갈아주세요. 모두 균질한 덩어리로 갈아주세요. 이 페이스트의 농도는 누텔라처럼 꽤 촘촘하네요. 주걱을 사용해서 페이스트를 방구로 옮겨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주세요.
6시간이 지났을 때 연유, 버터, 견과류가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틀이 절반도 채 안 채워졌어요. 이 모든 자재를 다시 구매해야 했어요. 계속해서 파스타를 만들어보죠. 이제 틀이 거의 다 채워졌어요. 8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페이스트 층이 완성! 다음 층은 너트 자체예요. 거대한 헤이즐넛 반쪽을 만들어야 해요. 이 너트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아직 헤이즐넛은 날 것이고 향이 전혀 없어요. 향을 내려면 베이킹 시트 2개에 붓고 오븐에 밀어 넣으세요. (20분) 동안 구우면 자체 향이 생길 거예요. 견과류를 하나로 묶기 위해 캐러멜을 요리할 거예요. 구성은 똑같아요. 옥수수 시럽, 설탕 한 봉지, 물, 렌즈 위에 올려놓고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145도에 도달하면 구운 견과류를 꺼내 냄비에 부어요. 카라멜과 잘 섞어주세요. 반구 모양의 그릇에 담아요. 끝! 캐러멜이 굳으면 그릇을 벗겨요. 양피지를 찢어주세요. 거대한 너트의 완벽한 절반이네요. 정확히 2개. 초콜릿 페이스트 중앙에 너트를 넣어주세요. 페이스트 층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주걱으로 페이스트를 펴주세요. 지금 초콜릿은 매우 부드러워서 틀에서 꺼내면 쉽게 부서질 거예요. 틀들을 냉동실에 넣을 거예요. 거기에서 식으며 굳을 거예요. 초콜릿은 이틀 후에야 완전히 식었어요. 꺼내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해요. 먼저 포장지. 이 금색 포장지를 샀어요. 오리지널처럼 손으로 구겨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곧게 펴주세요. 양면 테이프로 이런 금색 포장지를 연결해주세요. 총 6장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로 거대하게 만들어요. 완성! 두 번째 단계, 겉표면을 위해서는 너트를 갈아줘야 돼요. 간단해요.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세요. 중간 크기가 될 때까지요. 다른 그릇에 부어요. 세 번째 준비 단계, 초콜릿 바를 가져다가 까서 깨트려주세요. 초콜릿으로 그릇 전체를 채워요. 중탕식으로 녹여요. 양이 줄어드네요. 좀 더 녹여요. 끝! 핫초콜릿 한 그릇이네요. 마지막으로 반쪽 2개를 서로 붙일 수 있도록 초콜릿 페이스트를 조금 더 만들어요. 남은 것은 비닐랩으로 테이블을 잘 감싸는 것 뿐이네요. 마지막으로 냉동시킨 반구를 가져와요. 튀어나온 뻥튀기를 제거해주세요. 틀을 뒤집어요. 반은 됐고 이제 다른 반쪽이요.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모든 일이 잘 진행되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위에 초콜릿 한 층을 발라줘요. 가장 쉬운 방법은 국자에서 초콜릿을 직접 붓고 주걱으로 바르는 거예요.
이제 으깬 견과류를 초콜릿 전체에 달라붙게 위에 뿌려주세요. 그 위에 또 초콜릿층을 발라요. 직접 주걱으로 견과류와 섞어 원본처럼 보이도록 해주세요. 다 됐어요. 완벽해요. 나머지 절반도 똑같이 반복해주세요. 초콜릿이 굳자마자 비닐랩을 자르고 절반을 보드 위에 뒤집어 놔요. 랩을 벗겨요. 초콜릿 페이스트를 발라서 서로 붙여주세요. 두 번째 방구를 위로 올렸어요. 거의 완성이에요. 오리지널 작은 버전과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포장해보죠. 호일이 아니라 종이라서 그런지 매끄럽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스티커예요. 마침내 4일간의 노력 끝에 100kg에 달하는 거대한 페레로 로셔 초콜릿이 완성!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봤어요. 모든 추가 구매를 고려하면 약 $940가 나왔어요. 한 조각을 잘라보죠. 모두 안녕. 오늘 우리는 1분, 1시간, 1일간의 피자를 요리할 거예요. 가봅시다. 첫 번째 피자를 만들 시간입니다. 가스레인지에 팬을 올리고 피자 도우를 깔고 케첩을 부어요. 반죽이 가열되는 동안 소시지를 잘라 피자 위에 얹어요. 위에 치즈를 갈아서 뚜껑으로 덮어주기만 하면 돼요. 치즈가 녹기를 기다리면 1분 피자가 완성이에요. 별로 깔끔해 보이지는 않네요. 자, 잘라봐요. 먹어볼게요. 1분 피자는 가장 흔한 식당 피자 맛이에요. 저한텐 그래요. 두 번째 피자로 넘어갑시다. 요리 시간이 1시간씩이나 드네요. 반죽부터 만들어봐요. 밀가루, 설탕, 소금, 건조 효모를 반죽통에 넣어요. 혼합물을 섞어줘요. 따뜻한 물을 넣고 주걱으로 저어주세요. 그런 다음 반죽기에 넣고 올리브오일과 밀가루를 약간 넣고 반죽해줘요. 약 10분 안에 반죽이 완료돼요. 다 됐네요. 반죽통에 넣고 부풀려요. 그동안 소스를 준비해보죠. 베이스는 토마토 페이스트입니다. 팬에 4스푼을 넣고 물을 넣고 더 액체 상태가 될 때까지 저어주세요. 말린 바질, 올리브유 약간, 소금을 넣고 섞어줘요. 소스가 준비됐네요. 우리는 마르가리타 피자를 먹을 거예요. 따라서 방울토마토를 썰어요. 반죽이 이미 부풀어 올랐네요. 손으로 반죽해줘요. 반죽 조각을 찢어줘요. 테이블에 밀가루를 뿌리고 이 반죽 덩어리를 뭉개주세요. 그리고 롤링핀으로 반죽을 원하는 크기로 만들어주세요. 피자 도우를 베이킹 시트에 올려요. 우리의 토마토 소스를 올려서 골고루 발라주세요. 그 위에 치즈를 올리고 방울토마토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조금 준비해줘요. 빵 껍데기가 나중에 붉어지도록 발라주세요. 오븐에 넣고 200도로 해주세요. 위아래 모드 15분 정도 구워주면 끝. 1시간 피자가 완성됐어요. 잘라봐요. 먹어볼게요. 이 피자가 훨씬 더 맛있네요. 하지만 솔직히 뭔가 부족해요. 가장 오래 걸리는 피자를 요리해봐요. 자, 시작! 드디어 우리는 장작 화덕을 설치했어요. 가장 맛있는 피자를 요리해보자고요. 그건 그렇고 우리 화덕에는 특별히 훈제기도 있어요. 우리는 오늘 훈제기도 사용할 거예요. 햄부터 준비해봐요. 자잘한 막을 제거해주세요. 이제 물 1컵에 설탕 3스푼, 소금도 3스푼, 완전히 녹도록 저어주세요. 소금 설탕물을 주사기에 넣고 고기에 주입해주세요. 됐네요. 비닐봉지의 길이를 고기가 들어갈 만큼 재서 잘라주세요. 측면 중 한쪽을 봉인하고 고기를 넣어주세요. 진공 상태로 만들어주고 시원한 곳에서 5시간 동안 숙성시켜주세요. 그동안 이탈리안 소시지를 만들어봐요. 2가지 종류의 고기가 필요해요. 쇠고기야 돼지고기. 쇠고기의 모든 막을 잘라 두 고기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주세요. 더 작은 조각으로 칼 2개로 다진 고기로 만들어주세요. 이 과정은 기계로 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오래 걸려요. 하지만 저는 손으로 직접 다지는 걸 좋아해요. 됐네요. 후추를 절구해 넣고 갈아주세요. 다진 고기에 넣어주세요. 파프리카, 불꽃 칠리 페퍼, 겨자씨, 그리고 회향을 절구해 넣고 최대한 향이 나도록 갈아주세요. 그리고 다진 고기에 넣어주세요. 소금을 뿌려주세요. 마늘 껍질을 벗기고 으깨고 썰어주세요. 다진 고기로 모든 향신료가 다진 고기와 골고루 섞이도록 손으로 잘 반죽해주세요. 준비된 다진 고기를 고기 분쇄기로 옮겨요. 또 다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시지로 만들기 위해서요. 천연 소시지 껍질이 필요해요. 껍질을 끼워주고 다진 고기를 채워주세요.
다 채우고 나면 묶어주세요. 소시지가 일정한 크기가 되도록 실로 묶어주세요. 정말 많은 소시지를 만들었네요. 소시지를 쇠막대에 걸고 훈제기에 넣어주세요. 화덕을 열어주고 숯을 부어주세요. 마른 알코올을 넣고 불을 붙여요. 숯이 불타오르도록 덮어주세요. 그리고 불이 타오르면 그 위에 과수칩을 뿌려요. 이 칩이 연기를 내뿜을 거예요. 화덕을 닫고 연기가 훈제기로 통과하도록 셔터를 열어요. 됐네요. 닫아주세요. 조금 후에 쇠그릇에 칩을 붓고 숯불 위에 올려놔줘요. 그러면 칩은 더 천천히 타게 돼요. 소스를 만들기 위해 신선한 토마토의 껍데기에 십자로 칼집을 내줘요. 그런 다음 끓는 물에 넣어요. 몇 분 후면 토마토의 껍질을 아주 쉽게 제거할 수가 있어요. 컵에 넣어주세요. 바질 한 줌을 얹고 블렌더로 갈아줘요. 큰 양파의 껍질을 벗기고 잘게 썰어주세요. 가스레인지에 프라이팬을 넣고 기름을 두르고 양파를 볶아줘요. 토마토, 바질 혼합물을 붓고 저어주세요. 칼로 마늘을 으깨고 잘게 썰어주세요. 소스로 말린 토마토 꺼내주세요. 잘게 썰어주세요. 색감을 위해 파프리카를 듬뿍 넣고 이탈리안 허브를 섞어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소금을 넣어주고 몇 분 더 끓여요. 끝. 소스가 준비됐어요. 햄용고기가 다 숙성됐네요. 꺼내주세요. 붉은 고추를 절구에 붓고 갈아주세요. 마른 겨자, 허브, 참깨 많이 넣어주세요. 향신료를 숟가락으로 섞은 다음 고기의 모든 면에 달라붙도록 뿌려요. 고기를 오븐으로 가져가서
고기가 마르지 않도록 베이킹 시트 바닥에 물을 부어요. 70도에서 6시간 동안 오븐에 구워요. 수제 모짜렐라 치즈를 만들어봐요. 수제 우유 4리터를 냄비에 붓고 매우 뜨겁게 가열해줘요. 식초를 첨가해주세요. 어느 시점에서 우유는 유청과 치즈로 분리돼요. 손으로 그것을 모아서 여분의 액체를 짜내요. 그런 다음 유청을 매우 뜨거운 상태로 가열해요. 소금을 쳐주세요. 끓으면 치즈를 다시 가져와서 뜨거운 유청으로 가열하면서 늘려줘야 해요. 이렇게 치즈를 소금에 절여주는 거죠. 모짜렐라 치즈가 거의 준비됐어요. 얼음을 찬물에 붓고 치즈를 식혀주세요. 이제 수제 모짜렐라 치즈가 완전히 준비됐어요. 피자 도우를 만들어봐요. 그릇에 따뜻한 물을 부어요. 젖은 효모를 부셔서 넣어요. 약간의 설탕과 밀가루, 이 모든 것을 반죽해주고 따뜻한 곳에 부어 부풀려요. 그동안 장작을 패요. 화덕을 열고 땔감을 넣어주세요. 불을 붙여요. 피자를 넣어주기 전에 화덕을 잘 예열해야 해요. 잘 부풀렸네요. 버터를 넣어주고 저어주세요. 밀가루를 조금씩 넣어주세요. 먼저 주걱으로 반죽한 다음 손으로 반죽해줘요. 반죽이 준비됐네요. 따뜻한 곳에 둬서 부풀려요. 더 많은 땔감을 넣어주세요. 수제 햄이 준비됐네요. 잘라봐요. 소시지도 아주 잘 됐네요. 잘라주세요.
테이블에 밀가루를 발라줘요. 필요한 양의 반죽을 찢어주세요. 먼저 펴준 다음 롤링핀으로 밀어주세요. 소스를 올리고 펴 발라주세요. 햄 조각을 올려줘요. 모짜렐라 치즈를 손가락으로 꼬집어서 피자 위에 올려요. 그리고 우리의 매운 이탈리아 소시지는 맨 위에 올려주세요. 화덕의 숯을 뒤로 옮겨요. 빗자루로 젤을 쓸어주세요. 피자를 들어 뜨거운 화덕에 올려주세요. 숯 쪽의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1분마다 돌려주세요. 빵 껍질이 부풀어 오른 걸 보니 반죽이 익었네요. 피자를 위로 들어 올려요. 상부의 온도가 훨씬 더 높아요. 20초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하고 꺼내주세요. 끝! 우리가 하루 종일 준비한 놀랍도록 아름다운 피자가 드디어 완성! 잘라볼게요. 먹어볼게요. 이 피자는 지난번 피자보다 5배나 더 맛있어요. 향신료를 겉들인 수제 햄, 매우 풍부한 소스, 수제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이 모든 속재료 중에 일품은 훈제향이 아주 강한 매운 소세지예요. 아주 비싼 피자입니다. 이 화덕에서 10시간의 피자를 보고 싶으면 이 비디오에 20만 개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에 완싸이 10시간 안에 피자 요리라고 쓰세요. 만들어 볼게요. 모두 안녕.